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환연 해설 방송입니다. 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KTV 살얼이랐다 시즌 4. 황대석 씨. 건설을 그러니까 65년부터 한 40년 했네 뭐. 1996년까지 평생 건설한 거죠. 평생 건축을 하며 남의 집을 짓던 남자가 강원도 깊은 산속 푸른 솔숲 아래 살고 싶은 집을 지었습니다. 강원도 숲속에 지은 통나무집. 바쁘지 않아요. 스스로 한가해요. 그거 그대로요. 뭔가 쫓기면 그 불행한 거 아니에요? 절대 쫓기지 않고 스스로 편안하게 마음이 편하다, 한가롭다 했는데 심점 빼고 그냥 자한해가지고 집제자를 붙인 거죠. 스스로 자, 한가할 한. 쏜 화살처럼 지나간 인생. 세상이 정해놓은 정년이 됐어야 비로소 나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은퇴하면 되게 그때 이제 평균 수명이 짧았으니까 뒷방에 들어앉아서 손자나 보고 있는 게 그게 보통이에요.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공부도 하고 한다 이거예요. 제2의 인생이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콘크리트를 만지던 손으로 뜰 안 가득 한국의 야생화를 부지런히 모아 심었고요. 고향에 있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또 조그만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야생화라고 볼 수가 없죠. 봉선화니 무슨 나팔꽃이니 분꽃이니 이런 거 심어 가지고 즐겼죠. 이른에 취미로 배운 서각은 신압으로 실력이 늘어 이제 저를 다들 원로 작가라고 부릅니다. 돌아보니 어느 한순간도 성실하지 않았던 날이 없습니다. 어느새 마주한 인생의 황혼. 우리는 지금 한가로이 머물며 이 시간을 즐기는 중입니다. 80대 황혼 부부가 사는 한가로운 통나무집. 85세 황대석 씨와 83세 김순자 부부. 귀촌 26년 차. 자막 강원도 영월군. 동서남북으로 험준한 산맥이 펼쳐지고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이 땅을 풍요롭게 적시는 고장 강원도 영월입니다. 자막 내레이션 김기현. 해발 800m가 넘는 매봉산과 배향산이 이웃해 있고 사계절 마르지 않은 주천강이 흐르는 이 마을의 이름은 무릉도원면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그야말로 이름값 제대로 하는 비경이네요. 마침내 매봉산 골짜기에도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해발 400m 빼곡한 소나무 숲속에 덩그러니 있는 통나무집.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황대석, 김순자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비경, 그 속에 어우러진 통나무집. 봄이 시작된 산골. 남편 대석 씨는 요즘 마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호미를 들고 마당에 있는 정원으로 향한다. 아이고 이놈들이 자꾸. 따뜻한 봄볕에 풀들도 저 살자고 땅을 뚫고 올라오는 중이겠죠. 어디 풀뿐이겠습니까? 요건 복수초인데 요거는 자막 꿩의 꿩의 바람꽃, 미나리 아제비과의 바람꽃. 여러 해 살이 풀. 꿩의 바람꽃. 요건 지금 피고 있는데 요거 노랗게 피죠. 중의 무릇. 중이무릇, 백합목 백합과의 여러 해 살이 풀. 처녀치마가 피잖아. 봄에 일찍 피는 꽃인데. 처녀치마, 백합목 백합과의 여러 해 살이 풀. 사진 왜 찍으시는 거예요? 예? 사진 왜 찍으시는 거예요? 이거 기록해가지고 황대석 씨. 보내줘야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호인들이 좋아해요. 네. 젊은 시절부터 야생화에 관심이 많았던 대석 씨. 26년 전 우연히 영월을 찾았다가 매봉산 깃을 지천으로 피어있던 야생화에 반해 이곳에 집을 짓게 된 거라죠. 저거 노루기가 참 이쁜데 지금 피었는지 모르겠다. 비탈길을 거침없이 올라간다. 이게 노루기야, 이 꽃들이. 요 잎사귀가 안 올라오는데 아직. 이 꽃이 먼저 피고 이제 잎사귀가 나중에 피거든. 근데 잎사귀가 자막 노루귀. 노루귀처럼 생겼다 해서 노루기라 그래. 집을 짓고 처음 한 일은 영월의 산을 누비며 꽃씨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씨앗을 마당에 심고 돌본 지 20해가 넘었습니다. 이제 앞마당에서 뒷뜰까지 부부의 정원엔 사계절 600여 종의 야생화가 군락을 이루며 피고 집니다. 이게 박새인데. 박대? 박새. 박새? 네, 박새. 자막 박새. 봄 되면 이렇게 보면 하루가 달라. 이거 어저께는 이렇게 못 봤거든. 하루가 달라 이렇게. 올해도 무사히 제 얼굴을 보여준 봄의 전령들. 그 놀라운 생명력이 기특하고 고마워 날마다 마당을 서성입니다. 귀촌 후 야생화 전문가가 다 된 남편 대석 씨. 사실 그는 도시에서 실력 있는 건축가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수많은 고층 아파트와 조선소, 학교를 지으며 30년을 건축가로 살았죠. 건설을 그러니까 1965년부터 1996년까지 한 40년 했네 뭐. 평생 건설한 거죠. 평생 내가 이제 남의 집만 져주다가 남의 집만 지었는데, 근데 내 집을 2번 지은 셈이야. 수유리 한번 짓고 여기 한번 짓고. 그 저축을 많이 못했지 그거 짓느라고. 평생 남의 집을 짓던 건축가. 노후에 살게 될 집만큼은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오로지 내 힘으로 내 멋대로 짓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매봉산 자락에 통나무집을 지었습니다. 자한제 현판. 우리 집 당호 자한제예요. 네, 자한제. 벽에 걸린 글씨 자한제. 200의 산중문답이라는 여기에서 여기 보면 심자한이라는 여기서 따온 거예요. 뭐 스스로 한가하다 이거. 여기 이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문여하사 서벽산. 어? 내가 묻기를 어떻게 이런 벽산에서 산촌에서 사느냐고 물었더니 소이부답 심자한. 빈것이 웃으면서 마음은 그냥 한가롭다. 여기 그냥 스스로 한가해서 묵는 집이다. 한가하게 그냥 그런 뜻이요. 넓고 아늑한 분위기의 주방. 그 공동 공간 이건 좀 넓게 쓰려고 그 아래층에는 그냥 이것만 해놨고, 여기는 화장실하고 그 사우나실은요. 사우나실도 있어요? 여기가 사우나실. 농촌에서는 일을 많이 하니까 피곤하면 와서. 통나무집은 이제 은퇴하고 시골에 가서 산다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구상을 기와집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다음 초가집을 했다가. 근데 기와집은 당시에는 우리나라 그 일꾼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초가집은 관리가 어려워. 매년 이영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엄두가 안 나서 그냥 현대식으로. 근데 되도록이면 뭐 딴 거 안 하고 그 2층이 이제 통나무 집인데 2층 요거는 이제 2층이 주로 이제 요거는 반지하거든.
반지하. 이 지형이 이렇게 돼 있기 경사진 때문에 지형. 다 파는 거 못하고 이쪽만 그냥 이쪽에서 보아서는 1층이고 이거 봐서는 2층이지. 1층이고 지하고 이쪽에서 봐서는 지하고 여기는 1층이잖아. 생활 공간인 2층으로 올라간다. 여기는 진짜 통나무 집 느낌 나네요. 네, 여기부터 이제 통나무 집이야. 여기가. 이게 별로 이 크랙이 없지, 금간게. 네. 예? 어쩌다가 이렇게 미친처럼 간 것도 있지만, 이게, 여기 보면 나타나. 스트레스를 한 군데로 몰았어. 여기다가 여기 금 갈라면 한쪽으로만 가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여기다가 밑에다가 칼집을 냈다고. 그랬더니 거기 금이 갔잖아, 쭉. 28부터 건축을 했지만 통나무집은 첫 도전이었습니다. 전문 서적을 뒤져가며 공부를 했고요. 우리나라 환경에 잘 맞는 핀란드 적송을 선택했습니다. 정교하게 짜맞춘 견고한 통나무집. 나무집은 우선 자연 소재고, 응? 화학재가 안 들어간 자연 소재. 자연 소재인데다가 습기가 많을 때는 흡수하고, 습기가 메마를 때는 뿜어내주고, 응? 이런 역할을 해. 나무가. 그러니까 친환경적이지. 친환경. 그래서 이제 통나무집을 택한 거예요. 친환경. 침실, 넓은 침대와 통나무 벽장이 있다. 역시 그대로 다 이거 통나무 집으로 돼 있고, 그 목욕탕이 중요해. 예? 그리고 소나무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야. 목욕탕. 목욕탕 뷰가 이렇게 아름다울 일인가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에 피로가 저절로 풀리겠군요. 다락방은 통나무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곳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원래 애들이 좋아하지. 응? 애들이 좋아하지. 여기 그러면 애들이 많이 놀겠네요. 애들, 지금은 놀 애들이 없겠네요. 예? 이제 뭐 전부 대학생들이니까 뭐 와서 여기 좋지 뭐. 누우면 별이 보이겠어요? 예. 천창으로 빛이 들어온다. 캄캄한 밤이면 별빛이 쏟아지는 다락방. 아이고. 어린 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뷰가 되게 좋네요. 응? 괜찮지, 경관이. 근데 거의 안 올라오니까 이제. 초반에는 여기서 뭐 차도 드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랬지. 근데 지금은 예. 여기로 오기로 결정하실 때 두려움 같은 건 없으셨던 거죠? 그걸 있었지. 왜냐하면 서울에서 집지면 뭐 창살 도둑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 이런데 그거 할 수는 없잖아. 창들이 저 노르웨이 창인데 방범 창이야. 상당히 비싼 거야. 노르웨이인 건데 한 말을 치가지고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걸 창으로 다 돼 있어. 좀 비싸지. 그래서 여기 다 집들이 다 그렇게 방범 창으로 했어요. 이런 거 없이. 그런데 오니까 다 필요 없어, 그런 게. 응? 문도 잠글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영월 산속에서 보낸 26년. 집도 사람도 함께 나이 들어가는 중이겠죠. 빚을 내 농사를 지어야 했던 촌부의 아들. 대석 씨는 가난을 등에 업고 스스로 학비를 벌어가며 건축 공부를 했습니다. 꿈보다 먹고 사는 일이 더 간절하던 때 해외 여러 나라를 다니며 수많은 건설 현장을 지켰습니다. 몸은 고생스럽고 사방엔 사고 위험이 넘쳤지만 그때는 열심히 일하는 게 행복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일할 때가 현장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할 때가 행복하지. 열심히 일할 때가. 시멘트 건설할 때 그때는 인력이잖아. 인력. 일꾼이 하루 5,000명이야. 동원되는 게. 점심시간에 와 나가잖아. 5,000명이. 점심 먹으러. 그 주위에 이제 뭐 밥집들이 쭉 있대. 임시로 만든 마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엔지니어들 하고 뭐 전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일해서 일하다가 안전사고 당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일에 고팠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땐 그랬다고. 일이 없으니까. 가난한 고학생이 명문대를 졸업해 전도 유망한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두 다리에 힘이 생기던 시절이었죠. 30의 가정을 꾸리고 4 식구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힘든 줄 모르고 30년 세월 한 길을 걸었습니다. 건축가로 살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맹렬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정년이 되자마자 미련 없이 도시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귀촌을 하면서 원 없이 일했으니 남은 인생은 내 의지대로 한가롭게 살아보자 결심했다죠. 어느새 황혼에 접어든 부부. 55년째 한 집살이 중이니 늘 붙어 지낼 수 있나요? 그저 벽난로 온기를 나누며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면 충분합니다. 뜨개질 중인 아내. 어머니는 이렇게 이런 데 사시는 거 만족하세요? 네. 좋으세요? 저도 좋아서 들어왔어요. 조용한 거 좋아하고 서울에서 한 뭐 60년 살다 보니까 또 나중엔 또 이런 생활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불만은 없어요. 지금까지. 제일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 그래요? 20년 넘게 살았거든요. 공기 좋고 물 좋고 자연을 사계절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83세 김순자 씨. 그러니까 살지 싫으면 못 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오니까 또 이렇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서로 또 교류를 하면서 뭐 그냥 뭐 어디 사나 다 사람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아내 순자 씨는 서울 토박입니다. 처음엔 이 산골 외지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외로움을 견뎌야 했지만 이제는 남편이 혼신을 다해 지은 통나무집이 세상에서 제일 아늑한 공간이 됐습니다. 해가 산 아래로 넘어가고 어둠이 내린다. 다음 날 아침 맑은 하늘에 밝은 해가 떴다. 비가 그치고 청명한 봄 기운이 숲속 통나무집 마당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날씨 좋은데 오늘은? 이거 갯날인데 갯날이는 아직 안 피었는데 지금 영춘화가 피잖아 이렇게. 응? 봄을 맞이한다. 자막 맞을령 봄춘. 봄을 맞이한다는 뜻이야. 글쎄요. 어제 비가 내려 마당에 잡초도 꽤 자랐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태석 씨 호미자루 대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산을 내려간다. 매봉산 기슭에 영춘화 폈다는 소식을 듣고 부부가 찾아온 곳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자막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뭐하러 오신 곳이에요? 여기가... 점심 여기 먹고 여기 저 정원을 구경하려고. 아니 눈 뜨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마당에 핀 야생화 아니었던가요? 함께 야생화를 공부하는 회원의 집. 귀한 한국의 자생식물이 이 정원 구석구석 숨어 있다는군요. 요건 깽깽이.
복두초 삼지당 나무인데 네. 예? 요게 가지가 셋으로 벌린다 해가지고 아주 고급 종이 화폐 같은 거 그때 쓰는 소재라고 이 삼지당 나무가. 남들에겐 금강산도 식후경이지만 대석 씨는 언제나 꽃 구경이 먼저라죠. 정원 구경을 마치고 식당으로 들어간다. 우리 모데미가 피었어. 모데미가 벌써 폈어요? 응. 우리는 변산바람꽃은 폈는데 변산버릇은 다 졌어. 우리는 이제 폈어요. 모데미가 없어가지고. 총무님이시라면서요? 예예. 덜 맺고. 네. 오늘 일을 바쁜 날이라. 진짜네. 김명진 씨, 디귿 식당 주인. 이게 폈다. 이거 다음 달에 이거 4월달에 천리풀 탐방을 한번 가야 되는데 나를 한번 봐야 되는데. 천리포? 코로나가 좀 변수긴 변수인데 한번 보지만 봐. 네. 천리포 또 가? 천리포 단거리야. 아마 꽃만 피면 가지 못 이든지. 하자. 자막, 꽃 구경 마치고 먹는 해물파전. 봄꽃이 앞다투어 피는 4월이 되면 한가롭게 살고 싶은 부부의 마음에도 한들한들 바람이 불겠군요. 해물정. 응?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모름지기 봄꽃은 짧게 피었다가 사그러지니 봄이 주는 행복을 어찌 놓칠 수 있나요? 대석 씨 수목원 탐방 갈 생각을 하니 밥맛이 더 좋으신가 봅니다. 바쁜데 우리 예. 그냥 갈게. 알겠습니다. 노각나무도 참 한번 캐러 갈게요. 빨리 그거 예. 톱 가지고 와. 알겠습니다. 그 엔진 톱하고 그리고 날 갈아놨어요. 엔진 톱. 저걸로 오면 네. 갈 때는 유 박사한테 가서 예. 나무 이렇게 예, 싣고 오라고. 엔진 톱 날 갈아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네. 고맙습니다. 예예. 가셔요. 머지않아 이 집 정원에 대석 씨가 옹골차게 키운 노각나무가 뿌리를 내리겠군요. 자생식물의 종자를 아낌없이 나누는 일. 황혼의 부부가 오래도록 하고 싶은 특별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영월로 출발. 통나무 집. 마당 깊숙이 해가 들은 오후. 그늘에서 자라는 깽깽이 풀도 부지런히 꽃 틔울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 시각 대석 씨는 마당 한쪽에 있는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이야, 이 칼들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요? 이곳은 남편 대석 씨가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하는 작업실입니다. 나무에 새긴 글씨부터 돌에 새긴 그림까지 모두 대석 씨의 작품이라는데요. 이른에 배우기 시작한 서각은 그의 오래된 취미 중 하나. 다양한 서각 작품이 있는 오두막 작업실. 벌써 한 달째 추사 김정희의 새 한도를 한자 한자 옮기는 중입니다. 10몇 년 했지. 가장 큰 매력이 뭐예요? 응? 가장 큰 매력이 뭐예요? 저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조각하는 사람이나 네. 똑같아. 서각도. 자기 개발 정신일도. 서각은 사실 역사가 깊어. 돌이나 네. 나무나 금속이나 예를 들면 이건 돌에 새긴 거예요. 응? 네. 이거 돌에 새긴 거예요. 이건 도자기에 새긴 거예요. 응? 도자기. 이런 건 나무 이렇게 새긴 거예요. 언제 작가가 되신 거예요? 작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전시를 하다 보니까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으신 거예요? 작가라 그런 거 전시를 많이 했거든. 어쩐지 취미라고 하기엔 실력이 출중하더군요. 이미 크고 작은 전시회는 물론 팔순엔 첫 개인전까지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이번엔 방진 마스크까지 쓰고 돌 앞에 앉았습니다. 글자를 돌에 새기는 일이 어디 쉬울까요?
이 별난 취미를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아니,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얘기예요. 즐거운 거. 취미가 우선 자기 마음이 편해야 돼요. 자기 마음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몰두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뭐 딴 건가? 자기가 좋아서 그냥 몰두하면 그게 행복한 거지. 그렇잖아요. 한창 일하며 돈 벌 때는 언감생심 취미생활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문하게 됐죠. 그렇게 황혼의 나이에 요즘 말로 취미 부자가 됐습니다. 찬. 어디 가시는 거예요? 조각 공부하러. 조각 공부요? 예. 해발 400m 산길을 굽이굽이 내려와 영월 읍내로 가는 길입니다. 조각은 대석 씨가 여든에 배우기 시작한 또 다른 취미인데요. 한 달에 한 번 특별 수업이 열린다고 합니다. 차로 꼬박 40분을 달려가야 하는 먼 길이지만 한가로운 산중 생활에 모처럼 활기를 채워주는 중요한 날이라는군요. 자막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개성 있는 돌 조각 작품이 반겨주는 미술관. 미술관으로 들어오는 대석 씨의 차. 이곳에선 어떤 수업을 하게 될까요? 주차 후 트렁크에서 짐을 꺼낸다. 야, 이거 연장들이 가만 보자. 어째 연장들이 범상치 않습니다. 양손 무겁게 들고 가는 건 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대석 씨의 조각 선생님은 바로 우리나라 1세대 조각가인 박찬갑 작가입니다. 자막 박찬갑 조각가. 5년 전 스승과 제자로 만나 함께 돌 조각을 하고 있는 두 사람. 돌을 깎고 다듬는 작업이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는군요. 아니, 작업복도 범상치 않지만 80대 어르신이 취미로 하기엔 체력 소모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무거운 공구를 이용해 조각 중이다. 박찬갑 조각가. 기본적인 그 건축가로서의 지닌 기초 소양이 있는 데다가 또 하려는 의지가 있고, 또 이거 돌 조각은 솔직히 말해서 먼지도 나고 노동력도 들어가고 아무나 못 하는데 오랜 시간을 같이 했다는 것은 상당한 그 삶에 있어서의 인내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노년에 이르러서 취미를 넘어서 작가로서 이제 완전한 조각가로서 처음에도 잘했죠. 예, 왜냐하면은 건축가이시니까. 예, 기본적인 소양이 다 돼 있으니까. 다만 전문적인 이제 이리 공구나 이런 거 사용하는 거는 오히려 저보다 낫고, 이제 또 제가 저한테 배웠다는 거는 다 시간이 그거 같이 했다. 순수 미술을 배우고 싶었지만 집안 생계를 위해 건축 일에 뛰어들었던 대석 씨. 어쩌면 그는 밥벌이를 위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의 꿈을 황혼의 나이에 누구보다 신나게 즐기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참 작업하기 좋은 날씨다. 작업을 마치고 나란히 걸어간다. 오늘 작업 좀 하려고 이것까지 다 했어. 아이고, 오늘 제대로 고맙습니다. 보자를 못 해가지고 미안하네요. 들어가세요. 예, 가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박찬갑 조각가가 집으로 돌아가는 대석 씨를 배웅한다. 옛날 같으면 은퇴하면 되게
그때 이제 평균 수명이 짧았으니까 뒷방에 들어앉아서 손자나 보고 있는 게 그게 보통이야.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제2의 인생이죠. 제2의 인생.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서 자기 취미도 없고 능력 소질도 없고 한데 은퇴하면 이제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공부도 하고 한다 이거예요. 제2의 인생이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힘차게 흘러가는 주천강 물길과 깊고 울창한 영혼의 숲을 보며 26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높은 봉우리를 다람쥐처럼 오르던 시절도 있었죠. 어느새 팔순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지팡이 없인 엄두를 못 내는 언덕길이지만 노 부부의 뒷동산엔 세월의 곰삭은 이야기들이 하나둘 쌓여갑니다. 산 위에서 강을 내려다본다. 주천강이 이렇게 돌잖아. 응? 이렇게. 옛날에는 여기다가 안테나를, TV 안테나를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다고. 지금은 이제 필요 없지. 많이 발달됐지. 아이고, 여기 집이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어. 요즘만 있었지. 봄이 절정으로 달려가면 소나무 숲도 주천강 물빛도 더 푸르러질 겁니다. 황혼 부부가 사는 통나무집 앞마당엔 연한 자주꽃을 피우는 수수꽃다리와 흰 진달래가 봄의 향기를 보태겠죠. 죽을 준비는 해야지. 난 젊어서부터 몸이 약해서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 한 50, 60 이 한계가 아니냐 내가 그랬는데 지금 봤으면 90도 넘어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뭐 두려움 이런 건 없고 언제든지 와도 좀 더 성인처럼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편안하지. 난 편안하게 생각해요, 죽음을. 그 남은 한 10여 년을 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건 난 그대로 해요. 밤에는 책 읽고. 난 지금 단어를 외운다고. 영어 단어. 단어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그 편리하잖아. 알고 단어를 더 어휘가 풍부하면 편리하잖아. 지금도 왜? 지금 안 들어가지, 젊었을 때처럼. 그래도 그걸 하면, 그걸 외야 독서하기 편리하니까. 내일 죽는데도 난 하겠어요. 어디 산책할 때는 중얼중얼 하면서 외고 간다고. 아니, 지금은 즐겨야지. 강원도 깊은 산자락, 솔바람 부는 숲에 통나무집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산속에서 어찌 사냐고 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즐기면 되죠. 사철 푸른 솔송과 철마다 피는 야생화를 곁에 두며 가만히 취미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그만큼 신나는 일도 없습니다. 물론 어느 날엔 조금 적적하기도 하겠죠. 그런들 어떻습니까? 내 손으로 지은 통나무집에서 한가로이 사는 황혼의 삶도 충분히 평온하니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는 부부. 자막,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 기획 제작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살얼이랐다 시즌4 80대 황혼 부부가 사는 한가로운 통나무집이었습니다.